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펼쳤을 때는 예전 아이패드 미니의 7.9인치랑 거의 비슷하고요. 이 정도 두께면은 최근에 나왔던 갤럭시 폴드 7 있죠? 그것보다 약간 더 두꺼운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아이폰 17 시리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부터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이 나올 거다,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소식은 단순히 루머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라인 가동 계획, 소프트웨어 방향성, 그리고 내부 프로토타입 테스트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아이폰 에어와 에어팟 프로 3세대를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먼저 폼팩터부터 볼게요. 폴더블 아이폰은 현재 아이폰 폴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내부에는 7.8인치의 메인 디스플레이, 외부에는 5.5인치의 커버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펼쳤을 때는 예전 아이패드 미니의 7.9인치랑 거의 비슷하고요. 커버하면은 아이폰 미니의 5.4인치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접으면 휴대성이 좋은 작은 아이폰이 되는 거고요. 펼치면은 아이패드 미니 같은 태블릿,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한 기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폼팩터는 북폴드 타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갤럭시 Z 폴드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차별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화면의 주름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폴더블 폰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화면 가운데의 주름, 이게 약간 거슬리긴 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나온 삼성의 폴더블 폰을 보면은 거의 주름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부분을 최대한 잡아내면서 여기서 차별화를 주려고 하는 거죠. 다음은 두께와 소재인데요. 펼쳤을 때는 4.5mm에서 4.8mm 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얇은 거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온 요 아이폰 에어, 지금 이 아이폰 에어가 5.6mm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얇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20% 그 정도로 더 얇은 거예요. 그리고 접었을 때는 9에서 9.5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두께면은 최근에 나왔던 갤럭시 폴드 7 있죠? 그것보다 약간 더 두꺼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두껍거나 그러진 않고요. 뭐 아주 약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에 넣고 다녔을 때는 딱히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티타늄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힌지와 프레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존 아이폰 16 프로와 그리고 이번 아이폰 에어도 티타늄을 쓰고 있죠. 이 폴더블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더 많은 내구성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티타늄 적용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래도 파손의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단단한 소재를 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얇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포트인데요. 사실 이렇게 얇게 만들면 포트를 좀 넣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갤럭시 Z 폴드 7도 보면은 결국에 C타입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맥세이프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아예 포트를 없앤 포트리스 아이폰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애플이 맥세이프를 점점 강화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뭐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겠죠. 이제 카메라를 보면은 후면에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48메가픽셀의 카메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커버 화면에 하나, 내부 화면에 하나, 이렇게 들어갈 전망이고요. 후면에 메인 카메라 말고도 이제 카메라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게 초광각이 될지 망원이 될지 요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의 애플의 행보를 봤을 때 초광각 렌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번 아이폰 17에 들어간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지원될 거라고 하고요. 펀치홀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는 형태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인증 같은 경우는 조금 의외로 페이스 아이디 대신에 터치 아이디가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원 버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사실 갤럭시 폴드에서 이미 볼 수가 있죠. 애플이 이렇게 터치 아이디를 넣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내부 화면과 커버 화면 모두에 페이스 아이디 모드를 넣기에는 공간과 설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페이스 아이디는 구조적으로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 모듈까지 필요한데 이걸 양쪽에 넣는 건 비용 면에서도 좀 비효율적이죠. 애플이 페이스 아이디를 포기하는 건 다소 좀 의외이긴 한데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폴더블 아이폰의 실제 출시 가능성은 어떨까요?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 2분기 말에서 3분기쯤에 8.6세대 OLED 라인의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폴더블용 OLED를 대량 양산할 준비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고객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애플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년에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에 굉장히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애플이 올 여름에 현실적인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이번에 나온 아이폰 에어도 초슬림형 설계를 시험하기 위한 징검다리 모델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바로 iOS 27도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폴더블 전용 기능으로 대화면 멀티태스킹이나 윈도우 분할 같은 이런
이런 기능들이 강화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 특유의 UI 완성도까지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아이폰의 아이패드급 생산성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블 아이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7.8인치 내부 화면에 5.5인치 커버 디스플레이, 그리고 갤럭시 폴드 같은 북폴드 타입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께는 에어보다는 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갤럭시 Z 폴드보다는 약간 더 두꺼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듀얼 48메가픽셀의 카메라가 들어가고 페이스 ID 대신에 터치 ID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라인과 맞물려서 2026년 하반기 출시가 현재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굉장히 또 신선한 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보니까 내년에 나와주기만 한다면 굉장히 또 흥미롭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